안녕하세요. 인생코님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2030 남자들의 연애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또 주변에서도 경험을 하고요. 또 이혼 소송이나 여러 가지에서도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이제 뭐 초식남, 심지어는 절식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이고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 일본 남성들의 연애나 결혼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사회연구나 저서들도 출간이 됐었어요. 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한 2006에서 2008년쯤에 초식남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었고, 제가 2009년에 나왔었던 책으로 기억을 하는 게 초식남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일본 저자의 책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 보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때도 이 책을 보면서 향후에 일본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한국의 2030 남성들에게 적용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연애나 결혼에 있어서 이제 2030 남자들의 생각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연애나 결혼이 귀찮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젠더 갈등의 부분도 있고, 또 즐길 거리가 증가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성생활이나 성욕에 대한 어떤 감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회 현상이 계속 나왔었죠. 2030 남성들의 성생활, 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감소하고 있는 게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습입니다. 우선 남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 게임도 있고요. 온라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드라마, 영화, 유튜브 영상, 여러 가지들이 있죠. 접할 수 있는 콘텐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고, 이제 솔직히 이제 이런 부분도 있죠. 내가 필요할 때 성욕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야한 동영상 같은 거를 이제 시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그 성욕이나 성생활과 관련해서 감소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즐길 거리의 증가, 또 즐기고 혼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된 거죠. 실제로 2021년에 학자분들이 거주자 성생활 연구 결과라고 해서 이제 실제 서울 거주 주민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서울 기준이죠. 성인 3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인 중 3명 중 1명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조금 특이했던 부분이 20대 남성의 1년간 성경험이 없는 경우의 비중이 위 조사 결과에서 40%를, 원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게 조금 일반적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한 20 후반에서 30% 초반대가 나오는 데 비해서 오히려 20대가 40%를 넘는, 그러니까 가장 성생활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는 20대뿐만 아니라 30대 초반도 포함을 하겠죠. 그러니까 주로 딱 이런 거예요. 결혼 정년기나 연애를 한창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시기, 이 시기에 성생활이 가장 적은 거예요. 그래서 혈기왕성할 때 가장 이제 성관계도 안 하고 성생활이 없다라는 이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게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컨텐츠의 증가나 이제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좀 편하게 이제 생기면서 이 자연스럽게 연애나 결혼에 있어서도 관심이 없어지는 이유기도 하고요. 혼자 있어도 행복한 남성이 많아졌다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연애나 결혼을 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생각이 다른 부분도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요, 이 열심히 일하게 되는 데에는 좀 어떤 번식욕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정이나 연애나 결혼 등이 한몫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욕구 자체가 사실은 다른 부분으로 해소 가능해지고 점점 줄어들다 보면은 연애나 결혼에 대한 생각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사는 남성의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원래는 이제 본능적으로 이 번식의 욕구가 무언가 이제 남자들이 시도하고 뭔가 도전하고 이러는데 좀 기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노력하게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연애나 결혼이 이제 절실해질 이유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여성의 경제관념이나 경제력을 보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부분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남자가 여자의 경제관념이나 경제력을 보는 거를 사회적으로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존재했어요. 남자답지 않다라든지, 하남자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이제 사랑에 있어서 조건을 따지는 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녀평등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상대방이 쌓아온 경제력을 체크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적었던 시절, 7, 80년대 이런 시절에는 전업주부로 일을 하고 남자가 부양하는 구조가 당연한 거였고 일반적인 거였어요. 이 여성의 경제관념을 볼 기회조차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할 때거나, 연애도 그렇게 길게 하지도 않았죠 그때는. 근데 연애를 할 때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냥 남자와 결혼해서 전업주부로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거를 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결혼하던 시절에는 이 원래 사회초년생일 땐 돈을 못 버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찍 결혼하고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벌어온 돈을 잘 관리하고 뭐 자산을 축적하고 그걸 가지고 집도 사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의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대에서는 여자분들이 본인이 직접 돈을 벌어서 관리하고 모으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체크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였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랬지만 지금은 어떠냐? 결혼 시기가 지금은 30대 초중반입니다. 이 일반적인 여성의 결혼 시점이 이제 30대 초중반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30대 초중반으로 늦춰진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20대 중반쯤, 과거에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죠. 근데 지금은 20대 중반에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고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돈을 모으는 시간이 이제 보통은 결혼 전까지 최소 5년 이상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돈을 모을 기회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고,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의 경제관념이나 경제력을 판단해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과거에 20대 중반에 결혼하던 시기에는 이제 많이 달라진 거죠. 남녀 모두 부모의 지원이 없다면 당연히 사회초년생인 시절에 결혼을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시기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엇보다 일방적으로 이제 여성을 무조건적으로 부양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남성분들도 감소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가부장제는 거의 붕괴가 되었는데 가장의 권위가 크게 위축되었음에도 부양하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결혼 선배들의 모습을 많이 지켜보게 되죠. 제가 몇 번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소외받는 중년 남성들의 케이스들, 그러니까 가족들을 부양함에도 존중받지 못하는 남성들의 사례가 우리 눈에도 보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같이 버는 게 당연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남자로선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사례를 보다 보면 아니 왜 그러면 혼자 벌어서 혼자 부양을 해야 되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맞벌이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모았고 또 어떻게 향후에 돈을 모을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라도 경제관념이나 개념을 중요하게 보는 그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제 국제결혼에 대한 마인드 변화인데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한국은 섬이거든요. 실제로도 섬입니다. 한반도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대륙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북한과의 대립 상태로 인해서 배나 비행기가 아니면 외국으로 나갈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연애나 결혼 문화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이나 외국인으로부터 영향이 적은 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인적 교류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유럽 등에 비하면은 한국이 훨씬 좀 적죠. 유럽에서는 기차만 타고도 이제 외국으로 계속해서 이제 나가서 여러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한국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적 풀 자체가 사실은 고립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이 고립된 풀에서 서로 이제 사실 짝을 찾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이 짝을 이제 내부에서만 찾다 보니까 폐쇄된 시장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각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타국의 이성과 연애하고 만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좀 없어지고 이에 대한 의식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이제 선택지에 두게 되면요. 선택에 있어서 훨씬 자유로운 상황이 되고요. 선택지가 많아지죠. 아까 이런 폐쇄된 시장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과거에는 이제 국제결혼을 농촌이나 산간벽지의 일부 남성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많이 무너졌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일단 국제결혼을 보는 시각이 나쁘지 않아졌기 때문에 남들의 눈치나 이런 걸 보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하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국 내에서의 이제 불문율이나 이제 문화에 국한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타국이나 타국 이성의 생각, 사고관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두거나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은 한국에서의 생각이라는 게 뭐 문화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조금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제결혼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라이브에서도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 인간이 생각하는 범위가 넓을수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에 국한해서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외국까지 염두에 두면요. 할 수 있는 직업이나 선택지가 늘어나요. 블루칼라라고 예를 들면요.
블루칼라 직업이 외국에서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외국어만 공부를 하면은 외국 가서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번다는 뜻이죠. 그리고 투자 대상,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동산이라던가 주식이든 여러 가지 투자 대상에 있어서도 외국을 염두에 두면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이게 부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이런 연구가 있는데요. 이 하류층하고 중산층, 상류층의 차이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생각의 범위 차이라고 해요. 이 하류층은 자신의 커뮤니티, 그 동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중산층은 사회나 국가, 전체 도시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뜻이고, 상류층의 경우에는 세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범위를 넓힐수록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한국의 경우에도 이제 부가 축적이 되고 하면서 외국으로 좀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눈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통신 매체도 발달을 하면서 한국에선 당연하게 생각하던 문화가 외국에선 당연한 게 아니네라는 거를 좀 인지하게 된 부분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국제 결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남성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 뭐 한국의 여성 그리고 외국의 여성, 한국이냐 외국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마음에 들고 나랑 맞고 내가 보기에 인성적으로 좋은 여성을 찾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외국의 여성을 만났을 때 문화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인성이나 여러 가지 나랑 잘 맞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에 들어가야 되는 건 맞지만 한국 사람이어야 되고 외국 사람이어서 안 되고 이런 사고보다는 내가 만났을 때 행복하고 좋은 사람 그리고 향후에 오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데 집중을 하면 그게 한국 여성이든 외국 여성이든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써야 되는 게 이제 맞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남성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주변에서도 보면은 뭐 20대, 30대 남성의 경우 확실히 제가 느끼는 게 국제 결혼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제 친구들하고도 저번에 만났는데 국제 결혼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능력이 있는 흔히 말하는 이제 육각형 남자들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반드시 국제 결혼을 하겠다는 아니지만 국제 결혼 하나의 선택지로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능력이 있으면 외국으로 나가서 또 생활하는 것에도 전혀 이런 친구들 문제가 없거든요. 뭐 제2외국어도 잘 되고 하니까. 그래서 영어만 할 줄 알아도 세계 어디를 가도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다 보니 이런 허들이 좀 많이 낮아진 부분.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사고가 많이 변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은 이제 2030 남자들의 좀 달라진 연애 및 결혼에 대한 생각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결혼을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전제가 따릅니다. 좋은 여성, 뭐 좋은 남성과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데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써야 되는 게 맞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좀 아닌데 계속 바꾸려고 한다거나 이런 데 시간을 쓰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다 성인인데 그런 걸 요구를 하는 것도 웃기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바뀌지도 않고요. 이런 생각의 변화도 필요하고 또 나 스스로도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죠. 뭐 아까 국제 결혼을 제가 예로 들었는데 국제 결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 등의 소통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인성이나 능력이 많아질수록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든 이제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행복한 연애나 결혼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믿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